자, 그럼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아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이 지난 주말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10%에서 25%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터진 이 대형 악재. 과연 우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두 고래 싸움이 이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장바구니에 넣고 빼면서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우리 등대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자, 이래야 되나요? 라는 싶을 정도로 트럼프.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트럼프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던지면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체가 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고래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무역 분쟁,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제 끝났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끝난 게 아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수익률 대회와 같은 네. 우리 3라운드, 2라운드와 같은 이제 또 다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 트럼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속뜻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있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의 향후 전망,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놓고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역시 뭐 박찬홍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실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일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기존에 중국산 그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25%의 관세 부과를 한다는 것은 발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도 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기술의 그 저자인데요. 거래 기술에 보면은 판업기, 그리고 벼랑 끝 전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하기 전에 이 벼랑 끝에서 막판에 그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그 무역 협상에서도 어김없이 트럼프의 그 벼랑 끝 전술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의제 부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기술 강제 이전,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이 부분을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을 많이 정부에서 중국 그 회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보조금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지금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인데 그분도 역시 지금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 무역 협상단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은 다행히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무역 협상단이 9일, 12일 미국으로 방미해서 그 무역 협상을 이끌 거라고 지금 현재 장 끝나고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일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 협상 막바지에서 중국 측의 입장인데 중국은 이런 판깨기를 일단은 심기는 안 좋지만 판을 깨지 않으려는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판을 깬다면은 실제 손실은 중국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피해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취하는 것은 상반기에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자 상반기 때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그 해결이 안 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깨진다면 현재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중국 역시 타격을 입고요.
1차 제조업이 일단 1차적으로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2차적으로 제조업 붕괴까지 이어진다면은 중국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손해가 많다는 얘기고요. 미국도 역시 한번 작년에 경험했듯이 미중 무역 협상이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미국의 주가는 폭락을 하고요. 미국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기간이 상당 기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 미국 주식은 미국 국민들도 장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깊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판깨기가 아니라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빨리 조기에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잘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협상의 하나의 과정이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학수 대표님의 의견이 또 궁금해집니다. 진짜 알 수 없는 어제 저희 의제 토크에서 알았지만 또 북한은 우리 휴일날, 그렇죠, 토요일날 맞습니다. 발사체 하나 발사체를 또 동해 쪽에다가 물론 뭐 북한 지역이지만 해서 또 정말 알 수 없는 세 가지 트럼프, 김정은, 주식 정말 진짜 알 수 없는 세 가지라는 말이 딱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의 이 또 발표, 트럼프의 말 입만 쳐다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앞으로 향후 전망.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타결될 거고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미국 경기에 대한 건실함. 미국 경기가 제일 좋거든요.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은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협상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한번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뒤집는다고 해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역시 트럼프는 정치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사업가 아니면은 협상가인 여건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무역 협상에 관련돼 있어서 미국 측이 중국을 볼 때에는 분명히 공정거래에 대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었던 중국 측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에 보조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걸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협상이나 협의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측이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그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 관련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뭐 뭔가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는 어린애가 떼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죠? 뭔가 달라면은 때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취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일단은 제일 걱정이었었던 게요. 8일 날 중국의 류호 부총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잘 나오질 않았는데 역시 워싱턴에 간다. 역시 그 중국이 한번 접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협상에서 어느 게 누가 유리하다, 누가 뭐 불리하다 이거보다는 실제 협의에 대한 부분이 타결될 경우에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일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박찬원 파트너께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 대선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듭을 짓고 가려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5월 말, 6월 초 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좀 빨리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요, 중국이 이제 서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좀 질질 끌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이제 8일부터 10일까지 있을 이 협상에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 수 던졌다.
이런 의견이 일각에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참 뭐라고 할까요? 간용이라는 건 없는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게는 어마어마한 관용을 베풀고 있는 모습도 또 의아해하고요. 어찌되었던 이런 모습, 우리 그 명성욱 대표님은 향후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진짜 뭐 지난주까지만 봐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뭐 마무리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주말을 이렇게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뭐라 그럴까? 방송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이게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좀 뭐랄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그 지금 무역 협상의 대표단이 이제 문우신 장관이라든지 루어 부총리라든지 전부 다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약간 이제 좀 이 회담의 어떤 내용을 약간 좀 변경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이 부분을 처음에는 중국이 좀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취소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압박용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을 기한으로 또 뒀어요. 그러면 이제 9일하고 10일 날 이 류어 부총리가 또 이제 워싱턴으로 가서 이제 담판을 하는데 10일까지 회의를 하는데 10일까지 안 되면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굉장히 지금 그 강수를 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판을 깰 것이냐, 판을 깨지 않을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물론 이제 지금 중국한테 공은 넘어갔지만 지금 작년도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 전쟁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미국의 전반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의 이런 강수가 약간 좀 중국으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어려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타결 안 되면 증시는 난망입니다. 결국은 타결되는 쪽으로 절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향후 전망에 대해 세 분의 의견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번에 모든 질문을 좀 압축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쇼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세 분의 의견은 타결은 곧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의 질문과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향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고 또 만약에 이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를 줄여야 한다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과연 뭐가 있을지 질문이 3개입니다. 네, 제가 좀 합쳐봤습니다. 네. 이 3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릴 테니까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학수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뭐 질문에 관련돼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쇼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의 쇼크를 줄이기 위해서 실상으로는 뭐 수출주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의 대부분이 수출주에 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이쪽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타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현재 가격 대역에서 굉장히 저점의 형성분이 돼 있을 텐데 굳이 저점 형성돼 있는 부분에서 줄이는 것보다는 뭐 없다면은 좀 더 사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혹시 오히려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환율 봐보세요. 진짜 원화 환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올라와서 원화 약세 기조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으로는 환율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수출주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수출주가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수출주 중에서요, OEM이나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화승인도 같은 경우에 신발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HTS를 한번 찾아보세요. 화승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OEM 업체 중에서 의복, 그러니까 코일 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쪽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 부분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 수출주를 전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분별을 하자, 선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환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일본 관광객들,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놀러 왔거든요. 일본 관광객들이요, 한국에 놀러 올 때 패키지로 안 옵니다. 그냥 3, 4, 5 모여서 자유 투어하죠. 자유 투어하는 지역이 시내 쪽이에요. 명동이나 뭐 그 저쪽 뭐 그 홍대나 뭐 이런 쪽에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안에 있는 면세, 시내 면세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뭐 호텔 같은 경우에도 잠을 자야 되는 거니까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 이런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도 선별을 하고 업종별로도 선별을 해서 오히려 현재의 시장에서 유리한 부분과 그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세 분의 일단 의견 자체가 물론 저희끼리의 이야기지만 뭐 네. 아무도 알 수 없죠. 트럼프의 행동,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해결된다는 전망하에 오히려 지금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명성욱 대표님에도 같은 질문입니다.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쇼크 줄이기 위해서 수출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가 정말 그렇게 쇼크로 안 좋아진다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업종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그 트럼프 쇼크로 인한 시장의 어려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를 갖다가 좀 피하고 방어주를 갖다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내는데 만약에 타결이 안 됐을 때는 물론 이제 경기 방어주를 갖다 투자를 해야 되지만 타결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냐면 타결이냐 타결이 아니냐로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 타결이 안 된다라면 글로벌 시장 전반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의견도 사실은 좀 약하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는 타결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건 타결이 안 되면 글로벌 시장 전반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이죠. 물론 중국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만만치 않게 후유증을 겪기 때문에 타결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였는데 우리 신학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물론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보면은 뭐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관련주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최근에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인 통신은 5G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비나 이제 이런 부품 관련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이동통신사 지금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조금 오르는 모습. 그래서 경기 뭐 민감주든 방어주든 이것을 떠나서 일단 타결된다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지금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5G 관련 장비주나 또는 이제
이 통신 3사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비 관련주에서는 이제 오늘도 조금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오이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RHIC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또 삼성의 어떤 이런 지금 향후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어서 이쪽 부분 비메모리와 5G 한쪽 더 말씀을 드리면 장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틈새 성격.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많이 밀렸다가 또 안정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얘기하잖아요. 만약 돼지열병이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돼지열병 부분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구제역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틈새 성격으로 보면은 그럼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웅 대표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네. 질문을 뭘 드렸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쇼크 줄이기 네. 위해서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를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네. 이거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한번 여쭤보고 또 네.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 대신 네. 해줄 수 있는 업종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무역 분쟁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 전략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은 제가 무역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3분기부터 이 업황이 회복되는 반도체 업종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정부 지원책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주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노이즈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비주들 아직까지 장비주들의 급격한 상승 흐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장비주들은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실적보다 미리 8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눌림목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하고 경기 방어주를 찾는다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3사 즉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런 순서대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전에 과거에도 4G, LTE 서비스가 되었을 때 초창기에는 이런 통신주들이 잠깐 눌림목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5G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이런 통신 3사들은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 관련주들 꾸준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를 미리미리 선별을 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여름 관련주 하면은 에어컨 관련주입니다. 에어컨 중에서는 위니아 에어컨의 대우 위니아, 그 다음에 캐리어 에어컨의 오텍 캐리어 해서 오텍 그리고 지금 바캉스 가고 그 다음에 물놀이를 가실 때 예전에는 남자들 팬티만 입고 이렇게 물놀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흐름이 바뀌어서요. 래시가드라는 이 여름용 수상 레포츠 의류가 있습니다. 이 래시가드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백화점 가시면 배럴이라는 아마 브랜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럴은 최근에 화장품도 판매를 하는데 이 선크림, 선블록 이런 그 선크림을 판매하는데 여름철에 이쪽에서 또 화장품 관련 매출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은 아직 아니지만 날씨가 급속도로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관련주를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